안녕하세요. 벌써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식물성 기름의 그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래 영어 원제목은 다크 칼로리고요. 좋지 않은 칼로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본래 2008년도에 이제 낸 책을 조금 더 집대성해서 낸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얼마 전서부터 뭐 카놀라유 몸에 안 좋대, 뭐 먹지 마,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디선가 주서들은 이제 카더라 같은 거니까 진짜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또 어찌나 포장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된 거, 선물된 거를 그냥 버리면 되나? 이거 그래도 준 사람한테 미안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또 들어온 거를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일지, 그리고 단순히 또 식물성 기름을 떠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콜레스테롤에 대한 어떤 진실, 그리고 허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거는 진짜 진리야, 이거는 과학이야 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경우가 결국 많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아직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지 않은 어떤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와 실체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무엇보다 과학은 과학이고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거지, 왜 그렇게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이렇게 살만 쪘던 거지 하는 거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이제 주방의 독극물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자극이 강한 어투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앞에 이 책에 많은 표들이 있는데 표만 보셔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표에 보면 이제 지방을 의학이 놓친 과학이라고 해서, 이 지방에는 이제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버터나 기,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찐다고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이런 쇠기름, 카카오 버터,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이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땅콩기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도 불포화 지방이 여기에 나쁜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쁜 8가지의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그리고 면실류가 목화씨를 말하는 거고요. 대두유가 콩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 홍화유, 그리고 포도씨유, 미강유, 그리고 같은 이런 식물성 기름들을 통칭하고 있어서, 이 8가지를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때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고, 어느 식당이나 이 식당 폐기물 뒤에 보면 다 전부 다 콩기름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 슈퍼에 가도 얼마나 많은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얼마나 예쁜 게 고급스럽게 담겨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왜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있고, 또 참기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맛있는 거지만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나오는데,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비누 재료나 가축 사료에서 만드는 어떤 산업적인 부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아주 초거대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산업 시대 이전에 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었던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바로 가져온 거, 우리가 깨를 간다든가 땅콩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이 산업화 이후에 이런 이 어마어마한 산업의 힘으로 정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건강을, 전 세계인의 건강을 어떻게 버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20년도 더 전에 이제 한 라면 회사가 이렇게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소기름, 우지를 썼다라고 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또 한 라면 회사는 이제 식물성 함유를 써서 굉장히 이제 좋은 아주 신세대적인 그런 거라고 해서 해서 어떤 라면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기나긴 싸움에서 20년이 훨씬 더 지나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그 소기름, 우지가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원가가 비싸고 그리고 몸에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식물성유가 오히려 훨씬 더 원가가 싸고 또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로 결론은 났으나 우리나라에 처음 라면을 만든 그 기업은 이미 몰락한 이후였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이 재편됐기 때문에 굉장히 틀려졌지만 그 어떤 과학적인 진실 여부에 대해서 나오는 그 기사는 아주 짧은 한 줄로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우지가 나쁜 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때는 또 전 세계인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 기름이 이 전 세계의 의사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이 과학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뭐 버터나 우유 그리고 뭐 소기름, 돼지기름, 닭기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먹고 또 올리브유나 코코넛, 참기름, 참깨, 땅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유를 만들었던 그 기름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 최초의 이 면실류나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목화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였던 것인데 우리 그 등불 옛날에는 등불을 10분 켜는데도 굉장히 비싼 돈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목화씨 기름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락펠러 이후에 그 석유 가격이 너무 싸지면서 이제 아무도 이 비싼 목화씨 기름이나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이 고래 사냥이 없어진 것도 결국은 석유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서 그래서 고래는 멸종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목화씨를 만들었던 그 목화씨의 수입원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이 목화씨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없었지만 여러 번 화학적으로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화학적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어찌 보면 20세기의 최초의 이제 P&G 지금도 제일 큰 어떤 화학 세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화학적으로 이것을 정제하는 방법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비누를 만들면서 썼던 그리고 그 등불용 기름을 썼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카놀라유 같은 경우도 이제 유채씨 기름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그 정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우리 버터나 어떤 돼지 기름이나 이런 것들 우리 삼겹살 기름 같은 것들 보면 뭔가 이렇게 고형체고 이 새롭게 만든 이 식물성 기름은 아주 맑은 무향무취의 이런 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어떤 광고 그 영상을 통해서 아주 더 깨끗하고 좋은 아주 자연 친화적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몸에 나쁘고 우리 이 혈관에 저런 찌꺼기 같은 게 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이제 식물성 기름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만드는 회사들로서도 원가가 너무나 적게 들기 때문에 이거를 안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그러면 그럼 알겠어. 내가 이제 여기서 식물성 기름이 뭔가 나쁜 거라네.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식물성 기름 먹지 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고 우리가 먹는 모든 반조리식품 이런 것들 그리고 과자 이런 모든 것에 식물성 기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으로 만드는 곳에서 이 원가가 더 싼 식물성 기름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우리 주방에서 식물성 기름 이제 카놀라유 뭐 이런 거 다 갖다 버렸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외식을 해서 먹는 레스토랑에서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을 쓰고 또 내가 먹는 과자 그리고 요즘은 밀키트 이런 반조리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떤 그 가공식품들 같은 것이 전부 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피하려면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90년대까지도 우리가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뭐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런 것들은 동양인에는 없는 거라고 했었어요. 너무너무나 희귀한 병이라고 했었고 서양인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었는데 2000년대가 넘으면서 실제로 이 동양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질병이 대장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돼서 이게 어떤 우리가 먹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고기 탓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집밥을 먹었었고 또 동네 식당에 가도 그냥 소규모의 집밥 이렇게 이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소규모의 그런 식당이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식당들도 대형화되고 또 우리가 수많은 반조리 식품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나는 집에서 뭐 식물성 기름 우리 집에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365일 중에 최소 한두 끼 이상을 매일 식물성 기름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대장 관련 질환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장 관련 질병뿐만 아니라 자폐증이나 이런 정신질환까지도 그리고 각종 우리 몸의 암들도 여기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포화 지방산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POFA라고 해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나를 이제 이 장에 가면 종류별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그런 화학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뭐 화학식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걸 어떤 과학자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그런 화학식 나오는 거 의학 저널 같은 거는 전문가들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봐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고 반면에 이제 식물성 기름을 상업적으로 마케팅해야 되는 회사에서는 훨씬 더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쏙쏙 되게 그렇게 영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첫 장에 이렇게 어려운 화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넣은 이유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저것도 뭐 무슨 찌라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해보는 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장 끝나는 곳에 이 식물성 기름을 끊으면 개선되는 염증성 질환, 우리 몸의 모든 거는 다 사실 염증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나쁜 쪽으로 되면 여러 가지 병을 나타내게 되는데 최근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토피 피부염도 이 아토피 제너레이션이 있다고 할 만큼 그 세대가 정말 온 국민이 아토피로 그 고통받았던 그 어린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어떤 그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 그리고 건선, 그리고 어떤 편두통,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도 이 불안장애 이런 것들 최근에 이 ADHD,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전부 다 여기에 되고 또 우리 지방간이나 또 우리 그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불임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장염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대장 관련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것이 정말 우리가 배울 때는 이거는 서양에만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생기는 병이고 또 섬유근육통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막 등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것들 그리고 만성피로 그리고 대사증후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도대체 전 세계인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 뚱뚱해지는 거를 되게 그냥 당분을 많이 먹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분을 많이 먹지 않아도 우리가 결국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내가 뭘 먹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이 찌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단순히 어떤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신체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식물성 기름 기름 내가 어느 걸 먹든 간에 그냥 내가 좀 살이 찌려나 이런 콜레스테롤에 걸리려나 하고 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온몸에
정말 각종 병이 일어난다. 또 그것이 내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누군가,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우리 엄마, 뭐 어떤 나 자신, 우리 남편, 뭐 이런 개념으로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당 때문이야, 모든 건 다 설탕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 이 미국인들의 설탕 사용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또 흡연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비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흡연도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암은 또 왜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상식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그럼 지금도 이 문명화되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먹었던 것을 이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그냥 우리가 뭐든지 지방세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세포에도 건강한 지방세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 있고 나쁜 염증성 지방이 있게 되는데, 이 염증성 지방이 주로 내장 지방이고 이렇게 작은 알갱이처럼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생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성들에서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찐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마른 비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배가 고픈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비만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단일 어떤 성분으로 된 마운자로나 위고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됐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만 클리닉에서 주는 어떤 살 빼는 약이라는 게 그 안에 당뇨병 약, 이뇨제 약, 온갖 약들을 다 해서 온 몸을 쥐어짜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 당뇨병도 안 걸리는 어린 아가씨가 왜 당뇨병 약을 먹나 이렇게 하면, 당뇨병 약이라는 게 결국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폭발적으로 배가 고파서 막 폭풍 흡입하듯이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게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이 인슐린이 자기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내가 꼭 이 당뇨병이 발병하기 전에도 그 약을 먹으면 좀 그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요법으로 그런 비만 클리닉에서 그걸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그럼 인슐린 저항성으로 끝나냐? 그럼 그 폭발적으로 배고픈 것만 어떤 통제해서 오래 이게 빨리빨리 소화되는 그런 뭐 쌀밥이나 빵이나 이런 거 말고,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섬유질이 많은 단백질이나 과일을 먹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또 더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뭐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도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하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해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게 또 카더라에 속아서 그렇게 아무 약이나 또 먹지 말고 도대체 뭐가 정말 미토콘드리아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몸은 다 에너지로 되어 있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인데,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기능을 해야지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나쁜 성분에 의해서 이 작용을 잘 안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유리기라고 하는 이 ATP는 좋은 에너지라면 유리기는 아주 나쁜 에너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몸은 결국은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나쁜 에너지를 없애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1장에서 쭉 얘기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1장은 좀 더 어떤 과학적인 기반을 알려주려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화학이고 뭐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싶으면 좀 뒤로 넘어가도 됩니다. 재밌게 이제 시작되는 것서부터는 이제 증상별로 이렇게 보는 건데, 4장에서 뚱뚱한 몸 굶주린 뇌라고 해서 우리가 배꼽짜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가 고프면 왠지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이, 집에서도 우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나면 그 사람도 너무나 미안해하고, 근데 미안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이제 미안해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1000번을 잘해도 그 한 번을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극단적인 짜증을 내서 그게 폭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짜증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서부터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이 하이드가 이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이게 당이 떨어져서 저럴 것이다. 이 정말로 그냥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의 당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사람이 뒤집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를 보고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보통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순화된 정도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고 그 사람들도 사실 어떤 상황만 되면 누구나 그런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 부적응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화학적인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주변에서 또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가족이 그래도 잘 지낼 때도 있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하게 그렇게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게 되는 것도 그 사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화학적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비만을 할 때 그런 약물로 배고픔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요즘 뭐 비만약도 워낙 많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정신질환도 실제로는 결국 브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우리 결국은 브레인 세포로 가는 브레인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먹는 기관이라서 거기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 사고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먼저 연구가 된 것이 우리 간질 환자에서 밥을 굶겼더니 고대 그리스에도 며칠 굶고 나면 사람이 좋아지더라 하는 게 이제 밥을 굶으면 당이 없어지고 그러면 케톤이 나오면서 좋아지더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정량화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이 브레인에 에너지를 넣으시면 우리가 왜 밥을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순해지잖아요. 그게 그냥 밥 먹었으니까 좋다라가 아니라 실제로 브레인에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브레인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순간적으로 막 하다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다가 브레인에 딱 빵만 하나 주면 우리가 왜 슬픈 날은 젖은 빵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글루코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주 급속하게 브레인 에너지를 높일 수 있거든요. 진짜 슬픈 날 젖은 빵을 먹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로 브레인 에너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거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할 때 저도 이렇게 신경 써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배 하나도 안 고팠지만 뭐 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당이 떨어져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거나 할까봐 뭔가를 꼭 먹는 어떤 습관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브레인의 에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가 이제 정말 어두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어떤 허상과 오해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거에 가장 주범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심장 발작이잖아요. 내가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리고 내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바로 죽는 거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병을 앓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 국민적인 이걸 해서 이건 무조건 다 콜레스테롤 탓이야.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돼. 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쥐잡듯이 잡겠다고 이제 많은 약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인데 되게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서 거의 뭐 기본값으로 주는 약인데 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춘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검사에서 보면 오히려 암을 더 높이거나 또 사망률을 더 높이게 하는 실제로 건강에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줬었다 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학계에도 어디나 다 이
과학 분야에서도 다 정치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적으로 더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이 더 우세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한 과학자의 얘기를 들면서 이 과학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의 콜레스테롤 그거를 인정받게 하고 그 인정값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다른 어떤 좋은 그 후속 연구들을 이렇게 은폐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거대한 기부금이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정부적인 차원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려진 그런 콜레스테롤에 씌워진 누명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이런 스타틴 약이 그렇게 좋기만 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면 고혈압약하고 그냥 기본값으로 주는 이런 스타틴 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쯤으로 오면 그러면 알겠고 내가 그럼 어떻게 나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나 이제 비만도 생겼고 그야말로 암도 생겼고 정신장애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발병까지는 안 했어도 나도 그럼 이제 내 몸에 어떤 병의 어떤 단초들을 다 이미 갖고 있구나. 근데 나 지금 어떻게 내가 어쨌든 사회에서 살아야 되고 반조리 식품도 사서 먹어야 되고 굶는 것보다 낫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로 이 식물성 기름을 안 먹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맥에 낀 지방을 내가 어떻게 없앨까, 동맥에 막 그 플라그 같은 거 끼는 거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 저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것은 콜레스테롤에 의한 게 아니고 내장 지방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이 식물성 기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암도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건데 정신질환도 대사질환이라고 요즘 결국은 우리가 당뇨병, 비만 이런 것만 대사질환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암도 대사질환이고 정신질환도 대사질환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세포 레벨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에너지 생성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병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케토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은 줄이고 지방으로 이제 열량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뇌전증에서 워낙 효과가 있는 것은 옛날서부터 우연히 이제 알게 되고 최근에 이게 더욱더 이제 재발견되고 있지만 이것이 종양을 줄일 때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케톤 식단을 말할 때는 처음에 1920년 전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람들이 안 먹을 시대였었기 때문에 1920년 전에 나온 어떤 논문들하고 1920년 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 세계인이 이 식물성 기름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의 케토 식단이 조금 더 변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암이나 정신병을 다 이렇게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게 유전질환이 아니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온몸을 막 다 죽이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아주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케톤 식단이 암세포가 워낙 당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먹을 당을 제한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암세포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정신병에서도 요즘 ADHD,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라고 해서 조증도 있다가 우울증도 있다가 또 정신분열증도 있다가 공황장애도 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떤 브레인으로 가는 에너지 장애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거에 근간에 있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우리 세포에
나쁜 유리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런 또 이 장 질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 그 우리 세포 레벨에서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건강한 에너지가 아니고 나쁜 에너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끊어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병적 배고픔이 있으면 거기에 휘둘려서 마구마구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수용시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시간, 내가 자는 시간을 결정하는 어떤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용시설, 요양원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교도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 활동으로 먹어야 되는 데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 폭발적 배고픔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틀린데 이거를 짜여진 그 음식 시간에만 이렇게 먹게 되면 이때 갑자기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정말로 이 폭발적인 어떤 행동장애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시설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왜 단체 활동에 이렇게 협조를 못하냐라고 하지만 그 단체 활동에 협동을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마다의 메타볼리즘 대사가 틀린데 그거를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맞추게 되면 되지가 않아서,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이 주전부리를 몸에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꼭 당뇨병이 있어서 저혈당 그 어떤 병적인 그 저혈당 정도가 아니라도 중간 정도의 저혈당 정도라도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그 브레인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성격장애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와 어떤 내가 왜 그랬던 거지 그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정말 좋은 거는 뭔데 라고 하면 이제 요즘 뭐 버터 막 덩어리 먹는 거 막 엽기적인 그런 먹방처럼 이렇게 하면서 버터 먹으면 무조건 막 살 몇십 킬로 빠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버터가 도대체 왜 좋다는 건데 그럼 버터를 얼마만큼 먹을 건데 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서 그런 유튜브에 살 빼는 방송에서 그런 막 엽기적으로 먹는 그런 버터 무조건 그 예찬론자 같은 거에 대해서도 나만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이렇게 풍미가 다 있었던, 그러니까 버터 기름, 우리가 돼지고기나 베이컨 같은 거 굽고 나면 밑에 기름 깔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버리지 말고 그걸로 다시 또 음식을 하는 거. 그래서 땅콩 기름, 올리브유 기름.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먹었던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아보카도도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닭 요리, 닭 껍질이나 뭐 베이컨이나 이렇게 해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옛날 1920년대 이전에 산업화되기 이 식물성 기름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나쁜 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결국 몹쓸 8가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면실유, 그리고 면실유는 그리고 대두유, 우리 콩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 홍화 씨유, 효도 씨유, 미강유, 살겨 기름인데 우리가 보통은 볼 때는 뭔가 베지테리안이 좀 더 이렇게 뭐 세련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식물성이니까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연점에 대한 거, 이게 빨리 오르는 거랑 늦게 오르는 거 이런 게 뭔지도 뭐 들어봐는 많이 여기저기서 뭐 찌질찌질 들어는 봤고 뭐 그렇다 하던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내가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당을 무조건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먹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데 조금 더 소화가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고기 먹는 거를 굉장히 막 죄악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실제로 다이어트 스케줄로서도 이 어떤 종류 그리고 다이어트 스케줄 그리고 그걸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이 마지막 장에서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뭐 명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밥을 내가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맨날
비싼 거 사서 먹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훨씬 더 내가 알뜰하게 살면서도 내가 내 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아팠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늘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예방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주변에 정말로 심지어는 정신질환이나 이런 이해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거 다 읽기 싫으시면 그냥 이게 부분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니까 워낙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 말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길게 인트로를 썼을 뿐이니까 실제로 강론으로 직접 넘어가셔서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어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로부터 모두 다 건강해지시는 모습 함께 기원 드리면서 오늘 책 모임을 마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